안녕하세요. 아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랑은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이라는 이 말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또 어쩌면 한 사람을 두 번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거나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다시 재회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오해나 이런 것으로 서로가 공식적인 결별을 맞이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 사랑할 때보다 어쩌면 더 복잡 미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쇼젠 타로를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 네, 이 다섯 가지 조합을 뽑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합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보다는 카드를 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비록 이 렌즈 너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면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많은 것을 주고받지만 그 언어와 언어 사이, 행간의 의미라고 하나요? 그리고 언어로 차마 전달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텔레파시, 진심의 전달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볼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바로 눈과 눈빛이 마주치는 것보다 약간은 비스듬히 앉아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가끔씩 눈을 마주치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이러한 구도를 고집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 시즌2의 시작은 예전과 같은 구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는 뉴비전, 그리고 길트, 죄의식이죠. 네. 그리고 체인지, 변화의 카드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은 늘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성공을 할 수는 있으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곳에 안주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점입가경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더라. 물론 이것이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이 한자의 액면 그대로 있듯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떠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떠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죄의식, 두려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과거의 사랑을 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과거의 그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있었던 과거의 패턴을 잊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다시 재회해서 사랑하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 네, 아무런 이야기죠. 그 말인즉슨 옛날을, 과거를 잊지 못하면, 과거의 그 두려움을 잊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뭔가가 운명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련이나 좌절을 단지 나쁜 것, 슬픈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이 단지 과거이기 때문에 묻어버려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잊어버리라는 말은 묻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묻어버리는 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 그 과거를 분명히 한 번쯤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성찰로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자란 부분은 나의 남은 생에서 또 배워나가야 하고 익혀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설레는 일이지 결코 두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듯이 과거에 있었던 사랑의 패턴, 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사랑 잊지 못하고 그 실패를 잊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새로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굉장한 신뢰가 되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미조알 고조알 말하지 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첫사랑이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사랑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거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어떠한 그 사랑의 시작 그리고 헤어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다투었던 이야기나 또 이미 지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코 좋지 않겠죠. 결국 지나간 사랑은 충분히 성찰되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하게 될 사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나간 사랑에 대한 이 죄의식, 두려움 이것을 떨쳐버리십시오. 만약 다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조금은 뒤로 미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또 예의를 떠나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기다림이고
준비 작업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때때로 많이 성마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조금의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설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소중한 사랑을 다시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자신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이 예전에 어떤 사랑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뒤로 미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인드, 생각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participation, 참여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카드를 조합을 보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은 조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결핍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워넣는다. 그래서 내가 위안을 얻는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어떠한 결핍의 자리에 채워넣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자리를 뭔가 여러분들이 결핍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미사역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 맞죠?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라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나서 무언가가 공동 작업을 하거나 또는 가정을 꾸리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가 힘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간다라는 의미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워 넣어준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은 첫 번째 조합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 내면은 좀 다릅니다. 조금은 기다리십시오.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적당한 어느 때가 왔을 때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러나 이러한 만남의 형태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눈에 드러난다고 할까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사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창조적 활동 또는 직업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떤 모임이나 취미나 이러한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취미라는 것이 말이 취미지 이성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취미는 제 개인 취향입니다만 썩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많은 취미가 있을 겁니다. 또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기꺼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눈빛과 비슷한 또는 꼭 비슷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자신과는 반대되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고동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했던 부분은 이 생각이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 조합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내가 부족하고 불안한 사람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적어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조금은 가라앉을 때까지 이성을 만나는 기회를 조금은 유보하십시오. 연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의 끌림이라기보다는 그 끌림의 내면에는 내가 무언가로부터 외롭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거의 100%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울 때는 사람을, 특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외로울 때는 그 외로운 시간을 잠깐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내 내면이 충실해지는 듯한 느낌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꺼이 참여하고 기꺼이 문 밖을 나서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외로움의 터널을 벗어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만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그 성숙함에 걸맞는 그러한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당부 말씀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셔닝, 조건화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consciousness,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의식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래블링, 여행입니다. 여행. 자,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의식이라는 카드는, 의식이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장기나 바둑을 둔다. 내가 직접 그랬을 때와 다른 사람이 두고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을 때 어떤 경우에 더 수가 잘 보일까요? 당연히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볼 때 수가 잘 보일 겁니다. 이것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주관이 너무 섞여서 내가 영심을 내고 욕심을 부릴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기바둑 같은 소소한 취미에서부터 인생사의 모든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상황에 직면해서 내 마음이 너무 달떠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객관화되어서 나 자신을 보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 카드 한 장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화라는 카드는 보시다시피 양의 탈을 쓴 사자입니다. 보통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양의 탈을 쓴 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굳건한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갓난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습,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회적 동물, 호모사피엔스로 키워내는 데 중요한 역할이긴 하나 또 그 부작용으로
세상에 맞춤형 인간이 되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에서조차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 부모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사랑을 찾게 됩니다. 바로 사자의 사랑이 아니라 양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 사랑이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그런 것으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룰을 깨트리고 정말 자신만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칩니다. 남들의 그런 사랑은 박수를 치면서 정작 자신이 사랑할 때는 왜 그런 조건에 자신의 진심을 뒤로 밀어버립니까? 사랑에는 나이나 가정 환경이나 학벌이나 또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기울었다,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저 사람들은 너무 집안 환경이 차이가 나, 또 서로 그 학력 수준이 차이가 나, 또는 뭐 나이가 차이가 나, 여자가 나이가 많아, 남자가 나이가 많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입니다. 물론 가부장적 사회, 봉건 사회에서 나이 많은 남성이 어린 여성을 두 번째, 세 번째의 부인으로 앉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 또는 한이 우리 정서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형태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학습받아온 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들어온 그런 관점들, 고정관념들이 있겠지만 사랑에는 어떠한 고정관념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 사랑,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놓쳤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에 있어서 주인이 되십시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트래블링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즐기십시오. 너무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빨리 확인되는 사랑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사랑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너 내 거야 라는 이런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사 서로가 사랑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내 거라는 이런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70억 개의 지구라는 책 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과 사랑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결혼은 약속이지만 사랑은 약속에 묶일 만큼 작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참 아름답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약은 맺을 약, 속은 묶을 속. 서로 맺고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다면 약속이라는 단어, 물론 우리가 어떤 시간 약속,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 약속, 이것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이라는 그 글자의 뜻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떠한 룰에,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사랑을 진행하고 있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세상의 관념으로도 묶어두거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아름다운 과정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 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이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빛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어드벤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모험이죠. 그리고 커리지, 용기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제가 슬그머니 미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흔히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 사랑을, 이 다시 시작한 사랑,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대방은 이미 또 다른 상대가 있어서 예전부터 있어 왔거나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 나의 라이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나 그것이 신경이 거슬리고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세 번째 조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쟁취해서 끝끝내 얻어내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싸움의 과정,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야만 하는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역설적으로 즐길 수 없다면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험한 짐이 되어야 합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은 의무도, 짐도, 또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어떠한 그런 미련도, 집착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특히 드라마, 주말 드라마, TV에 드라마를 보면 사랑에는 그 끈끈한 집착, 소유욕, 또 내 그 연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이러죠. 물론 그것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랑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내 연적과의 싸움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뭔가 부족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족한 것이 외면적인 것, 아까 세 번째 조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환경, 나이, 재산 정도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의 됨됨이라고 할까, 또 넓은 마음이라고 할까, 저 사람만큼 나는 넓은 사람이 못 돼, 저 사람만큼 나는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은 노력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자기 자신과.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 기꺼이 싸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을, 이 사랑을 함으로써 그러한 자신을 기꺼이 만나십시오. 물론 이러한 사랑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없어도 가능한 사랑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치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용기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불합리한 것 또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러한 고뇌, 고행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기꺼이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무슨 사랑을 하는데 이런 거창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결국 사랑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시적인 말이 나왔네요. 언제 어디서건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나서십시오. 민들레 씨가 바위 틈에 내려앉아서 아시죠? 민들레 홀씨, 아주 작은 씨앗이 바람에 이끌려서 바위 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틈에서 그 밑에 흙도 별로 없는데요. 이 햇볕을 받고 거세게 부는 바람 속에서 이렇게 바위 틈으로 어쩌면 바위를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크게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연적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에 방해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방해가 되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좋지 못한 것이라면 기꺼이 이겨내십시오. 기꺼이 이겨내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사랑은 더더욱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랑일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승의 카드가 나왔고요. 존재의 카드, 이그지스턴스라는 존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이 창조성, 창조의 여신, 아주 아름다운 카드죠. 이 다섯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이 다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떠한 집착이나 소유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떠한 리딩이나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누군가가 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은 내 사람, 나는 당신의 것, 이러한 참혹하지만 서로의 소유 개념이라는 것을 집어넣죠. 물론 액면 그대로 사람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처럼 인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언어 표현에 있어서 내 거 또는 내 사랑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My love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 다섯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사랑하는 이것에 있어서 여태 만날 수 없었던 사랑을 만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랑꾼이라서 예전에 사랑을 5번, 10번, 20번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만나는 이 사랑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굉장한 사랑이긴 하지만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꼭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가 소유 개념을 떠나서 집착하는 개념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집착하는 그런 관계성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 그러한 관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소위 말하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혼 남녀 또는 서로 돌싱이 된 사람, 어떠한 관계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면 좋겠지만 이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불만스럽지 않은 굉장히 승화된 사랑입니다. 물론 이 승화된 사랑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결과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무조건 없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하든 그렇지 못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리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라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기대에 맞지 않는 그 최고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을요. 그렇지만 저 아무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랑에 있어서 지금 이 세 카드보다 더 아름다운 조합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0점 만점의 사랑으로 치면 이것은 100점이 아니라 120점, 200점짜리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봐야 할 사랑이고 만약 이런 사랑을 평생에 단 한 번도 그 누가 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조금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그분은 조금은 인생의 참맛을 보지 못한 분입니다. 이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서로 속박하거나 계약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그러면서 무한히 빛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명백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합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다섯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이 사랑을 논하다가 굉장히 조금 확대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숭고합니다. 그렇지만 숭고하다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희생이라는 단어와 이 카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 쪼그라든 표현이에요.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각만 해도 기쁜,
설사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기쁜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조합의 사랑들이 수준이 낮다거나 제가 조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5번째 사랑이 너무 고귀하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즌2를 새로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감히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운명이라는, 전인권 씨가 부른 운명이라는 노래 가사,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지. 잘못 기록된 가사에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 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듣기로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겠지. 이 사랑이야말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며,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와 존재의 사랑, 또 사람과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무엇이든 이 우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뽑으신 조합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 어떤 분은 나는 헤어진 적이 없는데 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카드는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미 현재 사랑하고 있는 분과 잘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기분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다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양한 부분에서 오늘의 리딩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세트죠. 세트도 바뀌었고 그런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다시 해보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타로 외에 명상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조금은 재밌고 유익한 것들, 이러한 주제로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